언제까지 코로나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코로나는 이제 종식되겠죠.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저희의 관심사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백신을 언제부터 맞을 것이냐, 치료제는 언제부터 맞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관심사가 누가 먼저 맞고 어떤 순서대로 맞을 것이냐. 저도 궁금하고 저도 언제쯤 제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감독님들께 여쭤볼게요. 백신 맞는 순서가 있는데요. 온 나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본으로 백신을 맞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실까요? 아니면 어린이일까요? 아니면 권력자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감독님이 맞히셨습니다. 감독님. 네, 선물로 백신 중국 백신, 중국 백신. 그냥 참았다가 올해 마지막에 맞겠답니다. 네, 의료진들 있죠.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네. 세상을 살리는데 백신이 왔는데 누가 가장 먼저 맞아야 하느냐? 의견의 일도 없이 의료진과 그리고 이 병원에서 관계기관에서 아마 관계자로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이겠죠. 자, 저희가 비행기를 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유사시에 천장에서 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의 순서가 누구부터 씌우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본인부터 쓰고 옆에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씌워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어린이부터 씌워줘야지. 노인부터 씌워줘야지. 사회적 약자부터 씌워줘야지. 그 무슨 뭐 자기부터 쓰래? 이건 무슨 근거로 이런 이기적인 것 같은 이 매뉴얼을 정한 거야?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백신 맞는 순서를 딱 보면서는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먼저 맞아야지. 이 사람에게 에너지가 먼저 공급되고 이 사람이 외부에서 면역력을 갖게 되어야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 거기에 되게 중요한 아주 뭔가 머리에 번뜩하는 뭐가 지나갔어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전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럼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몇 분도 아니시지만 계시지만 우리 감독님들의 부모님들은 좀 사이가 좋았나요? 엄마 아빠 사이 좋고 막 애정 표현 많이 하시고 그런 감독님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세요.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사이 좋았다. 두 분이나요? 와, 이런 분이 실제로 계시네요. 대박. 감독님 엄마 아빠 사이 좋으셨습니까? 싸우는 건 못 보셨죠, 그러면? 감독님도요? 싸우는 건 보셨어요?
근데 사이는 좋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싸우는 게 감독님 인격 형성이나 정서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별로 못 미쳤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 가장 힘들게 사신 부장님은 엄마 아빠 사이가 어땠나요?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남편이 이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는 다른 쪽을 돌보는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아.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어릴 때 그게 되게 싫었었거든요. 그런 현상을 사이 안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장님. 자, 그게 좀 소홀했다. 네네. 소홀했다. 저희 집은 소홀한 데다가 싸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홀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그때 사람들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얼어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돼요. 마치 어렸을 적에 얼음땡 놀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놀이지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면 얼음이라고 말해야 살아남는 룰이에요.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안 돼요. 심지어 룰이 빡센 동네에서는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도 죽은 거로 간주하는 아주 강팍한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로 지들끼리 또 대박 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마음도 되게 비슷해서 엄청난 충격이 올 때 내가 얼음이라고 하고 얼거든요. 그리고는 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성장하죠. 뭐가 성장하냐면 지식. 잘 먹으면 몸. 사회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사장님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박사님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고 나이가 먹어서 결혼하면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됩니다. 선생님도 될 수 있어요. 교수도 될 수 있고. 근데 마음에 그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얼어있는 아이가. 자, 그런데 전 처음에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 마음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근데 최근에 이 백신 일로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 일로.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이 주체자예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의료진. 이 사람에게 영양 공급과 백신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들 도우려고 하면서 의료진은 가장 심각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창옥이 강연을 통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진정 어린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김창옥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김창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돕고 싶고 지켜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지켜주고 백신을 맞춰주고 산소호흡기를 껴줘야 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내 안의 의료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백신의 순서를 딱 들으면서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면서 진짜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 순서가 좀 달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 먼저 도와주고 노약자 먼저 도와주고 나는 지쳐가지고 너무 김창호 TV를 많이 보셔가지고 좀 이게 안 좋아지셨네요, 부장님.
나는 남 도와주고 세상에 가치로운 일 하고, 근데 내가 지쳤다는 말 하면 좀 너무 창피해.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속성이 없는 거죠. 한번 확 불태우고.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기질상. 나는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 세상에 약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아픈 분야를. 그러려고 한다면 어색하지만 백신을 본인이 제일 먼저 맞아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는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게 진실된 마음이고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몇 번 하고 지쳐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백신을 자기가 먼저 맞고 몸에 좋은 거 자기가 먼저 수혜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 몸에, 제 마음에 좋은 거를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쇼핑 아닙니다. 쇼핑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안 것은, 제 몸에 좋은 것은 정기적인 운동, 필라테스, 뭐 PT 선생님한테 정기적으로 수업받기, 그리고 괜찮은 음식을 끼니 때마다 공급해주기, 그리고 몸에 괜찮은 것들을 영양가 있게 중간중간 먹어주기. 네. 사실 저 오늘 공진단 갖고 왔거든요. 감독님들 드리려고 하나씩. 저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 먹으라고 줬는데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감독님들 하나씩 한 포씩이라도 드려야지. 그리고 그 안에 저는 빠져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게 좀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걸 되게 어색해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상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도 놀랍네요. 문구가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보상은 해주는데 사랑은 어색해한다는 거죠. 보상으로 물건 하나 턱 사줄 수 있거든요. 보상으로 해외여행 한번 턱 보내줄 수 있어요. 보상으로 감 나가는 거 한번 탁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고 보상하고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반복된 케어 같은 느낌이에요. 한 번에 탁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챙겨주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백신 같아요. 그 마음의 백신을 어색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놔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본인의 가족과 본인과 그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현장을 지켜주시는 수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김창욱 TV에서 꼭 의료진 분들을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